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진심 리뷰 시간이고요. 제가 원래 진심 리뷰를 처음부터 BTS 편을 가장 먼저 하려고 했어요. 이 요청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까지 방송 리뷰를 하면서 BTS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었어요. 이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 방송 리뷰를 안 보신 분들도 있어서 저한테 그 BTS 리뷰도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특강 같은 거를 다니면서 BTS 이야기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BTS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게 BTS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BTS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과 기획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좀 긴 얘기여서 BTS 말고도 이제 여러 팀들을 예로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은 BTS 얘기만 좀 꺼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게스트들과 BTS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다들 BTS 얘기만 나오면 입국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BTS 뭐 주제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까 그냥 그 얘기 정도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일본인 그 유학생 게스트를 불러서 그 친구가 BTS 팬이어서 그냥 음악 리뷰를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저 혼자 BTS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TS 리뷰를 어떻게 해도 욕을 먹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칭찬을 하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BTS 현상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같이. BTS의 그 성공 요인에 대해서, BTS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노래를 잘한다, 노래가 좋다, 춤을 잘 춘다, 뭐 서양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잘했다, 이 친구들의 스토리가 다르다, 뭐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전부 맞기도 하죠. 근데 이것들이 약간 BTS가 성공한 이후에 결과를 보고 하는 얘기여서 제 생각에는 BTS 현상을 정확히 이야기해주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특강에서 BTS 얘기를 한 건데 제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BTS가 뭐 좋고 뭐 다 뛰어나고 그래서 잘 된 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제가 집중했던 포인트는 BTS의 빌보드 100 차트 기록입니다. 먼저 빌보드가 여러 차트가 있는데 그중 메인 차트가 빌보드 100이죠. 이게 한국으로 치면 멜론의 탑 100 차트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싱글, 곡으로서 점수가 계산되고 뭐 여러 가지 점수를 합산하지만 어쨌든 그 곡에 대한 인기를 반영하는 차트여서 이게 가장 메인 차트고 200 차트는 뭐 앨범 차트라고 좀 봐야겠죠. 이것도 여러 가지 점수가 합산되긴 하는데 이것은 그 앨범을 어떤 소수의 팬들도 엄청나게 많이 구입하고 많이 소비를 하면은 조금 점수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구조. 그래서 어쨌든 메인 차트는 빌보드 100이다. 근데 이 빌보드 100을 우리가 보면요. 예전에 원더걸스가 처음 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싸이님이 2위까지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BTS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BTS는 계속 수도 없이 차트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뭐 블랙핑크도 차트인을 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빌보드 100에서 BTS가 계속 차트인을 하고 블랙핑크도 막 차트인을 하고 뭐 최근에 트와이스도 차트인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K-팝이 점차 인기를 많이 얻고 있고 해외에서 뭐 어느 팀도 뭐 엄청 많이 팔았다 빌보드 어디에 차트인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빌보드 100에 차트인한 한국 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팀들이 빌보드 100 차트인했던 한국 팀은 그게 전부입니다. 원더걸스, 싸이,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 그리고 CL님 솔로 앨범이 한 번 올라갔었군요. 그러고 나서 그 핑크퐁 그 상어 노래 그거 올라갔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빌보드 100에 올라간 팀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만큼 빌보드 100에 올라가기가 힘든데 여기서 더 살펴보면은 처음에 싸이님은 그런 되게 동양의 약간 특이한 캐릭터로 올라가셨고 그거 진짜 대단했죠. 근데 그 이후에 BTS가 올라갔는데 BTS 이후에 한국 남성팀은 아무도 빌보드 100에는 올라가지 못했어요. 서양에서는 뭐 적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 내에서는 그때그때 라이벌들이 있잖아요. BTS가 뭐 당연히 다 이겼지만 그래도 활동했던 인기 있는 남성 아이돌 그룹들이 있어요.
뭐 엑소도 있었고 원어원도 있었고 뭐 세븐틴도 있고 지금 NCT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는데 먼저 이제 팬들은 워낙 잘 알고 있고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의외로 BTS에 대해서 그냥 노래만 알고 뭐 멤버들 얼굴 정도만 아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짧게 설명을 하면 원래 BTS는 이런 K-팝 아이돌 팀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랩이라는 힙합 팀으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래퍼인 RM이 오히려 멤버들 중에 나이가 어린 편인데도 리더가 됐었던 거고요. 그래서 초반에 래퍼들을 대상으로 회사에서 오디션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은 힙합 쪽에서 대단한 팀이 될 뻔도 했죠. 여기에 얘기가 오갔던 멤버들이 뭐 빈지노, 고기들보다 어쩌면 내가 좀 더 멍청할지 몰라. 너는 장막하니 도시와는 어울리지 않았지. 들어있는 배경과 따로 놀고 있는 하나 솔직하게 쉽게 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일단 하고 싶. 그래서 이런 분들과 막 조율을 하고 이런 분들이 오디션도 가서 보고 하다가 힙합보다 그냥 이런 아이돌 팀으로 처음과 다르게 바뀌어서 진행이 됐던 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무를 중시하려고도 안 했고 그냥 랩과 노래, 음악으로 승부하는 팀으로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BTS가 다른 K-팝 아이돌 남자 팀들에 비해서 좀 체계적인 트레이닝이 되어 있진 않죠. 특히 BTS의 뭐 약점을 말하는 사람들은 뭐 보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기도 해요. 이 친구들이 다른 뭐 그 라이벌 같은 팀들에 비해서는 막 노래 트레이닝을 엄청 받고 춤 트레이닝을 엄청 받아서 상품이 돼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완성이 되지 않은 채 출발을 했고 특히 그 부분이 노래 부분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나중에 활동을 하면서 춤도 연습하고 노래 연습도 하고 랩도 더 연습하고 다른 작사 작곡 음악적을 연습을 하면서 진행이 돼서 약간 다른 팀들에 비해서 멤버들 개개인의 개성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노래는 지금도 이 친구들이 개개인이 연습을 해서 올라온 경우라서 약간 다른 팀들에 비해서 자신들의 버릇을 많이 갖고는 있어요. 보통 그런 버릇들은 트레이닝 세션에서 초반에 다 제거가 되고 안 좋을 만한 요소들이 제거가 되는데 이 친구들은 그대로 데뷔한 이후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른 팀들보다는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버릇들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이렇게 BTS가 잘 되면서 개개인의 개성이 생겨서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BTS의 개성이 생긴 이유도 있는 거죠. 정국님은 그런 발성적으로 트레이닝적으로 봐도 굉장히 훌륭한 레벨에 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개인의 개성이 강한 편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게 된 팀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BTS 멤버 구성을 보면은 외국인이 한 명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영어들을 하지만 원래는 RM만 영어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출발했어요. 이게 원래 그냥 힙합 팀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K-팝 해외 시장을 고려를 안 하고 만든 팀인데 오히려 그런 면이 또 나중에 어필을 하게 되죠. 누구는 뭐 BTS 곡들이 더 좋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취향 차이잖아요. 원어원 같은 노래를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BTS가 영어 앨범 내기 전에 한국 앨범들을 들었을 때 BTS 노래들이 굉장히 좋긴 했어요. 뭐 작은 것들의 시부터 해서 피땀 눈물 이런 게 굉장히 좋긴 했는데 원어원 노래가 막 그렇게 뒤처진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춤, 노래, 그러니까 멤버들 캐릭터, 비주얼, 뭐 그런 실력 이런 걸 다 합치면 저는 누군가는 BTS를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원어원 더 좋아하고 누군가는 뭐 엑소 좋아하고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다. 차이가 있어도 어느 정도 뭐 근소한 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그래서 인기도 그랬죠. 근데 빌보드 100에 BTS는 계속 1위를 할 동안 어떻게 다른 팀들은 90위권에도 못 갔냐 이거죠.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가 여기였어요. 그러면은 원어원이나 엑소가 90위 안에는 한번 할만하지 않나? 그 90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은 BTS가 빌보드 100에서 한국어 앨범으로 뭐 DNA, 마이크 드랍 뭐 이런 걸로도 10위권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한국에서의 인기 그리고 이 팀들의 그런 전체적인 점수를 봤을 때는 BTS가 한국어 앨범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면은
이 친구들이 한 30위권 안에는 한 번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30위가 아니라 100위에도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가 시작이었어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BTS가 노래를 더 잘해. 더 노래들이 좋았어. 마케팅을 너무 잘했어, 해외에서. 춤을 다른 팀들보다 훨씬 잘 췄어. 군무가 멋있었어. 이 친구들의 세계관, 스토리가 좋았어. 막 다양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인정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게 다른 팀엔 전혀 없었나? 다른 팀들은 노래 엄청 못했고 노래들이 너무 안 좋았고 춤도 못 췄고 세계관이 형편없었고 해외 마케팅 안 했나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덧붙여 말하면 지금 나오는 팀들, 지금 인기 있는 팀들 있잖아요. 뭐 TXT, 엔하이픈, 뭐 NCT 이런 팀들은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노래, 좋은 춤, 좋은 세계관, 해외 마케팅 BTS만큼 하고 그러면 되는데 왜 아직 아무도 못 가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해서니까 뭐 세계관이 좋아서라니까 이 친구들은 마케팅 잘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로는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BTS가 다 나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랑 100위 이상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이 대답을 아무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찾아간 거죠.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계속 마케팅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아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간 대답은 이거였어요. BTS가 갖고 있는데 다른 팀들은 가지지 못한 것.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다른 팀들도 갖고 있어요. 다른 팀들도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좋은 캐릭터들을 갖고 있고 회사에서 엄청 해외 마케팅 하고 있고 세계관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BTS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모든 팀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진짜 스토리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별거 아니죠. 이 진짜 스토리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방탄소년단이 초반에 좀 망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방탄소년단이 데뷔 때부터 인기를 많이 얻고 막 신인상도 타고 그리고 다소 뭐 좀 부침이 있었지만 2년 후에 뭐 음악방송에서 1위도 하고 뭐 상도 타고 그러면서 계속 잘 돼서 그 위부터 해외부터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BTS의 뭔가 암울했던 시절이라고 말한다면은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거예요. 그 시절이 그렇게 암울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인식에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BTS가 초반에 나와서 조금 뭐 이름은 알렸지만 망해서 잘 안 되고 있다가 해외에서 터져서 엄청 잘 됐다. 이런 그냥 단순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좀 상대적인 거예요. 어쨌든 방탄소년단은 당시에는 이제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던 중소기획사에서 나와서 마케팅을 상대적으로 활발히 하진 못했고 어쨌든 그 당시에 같이 데뷔하거나 다른 활동하고 있는 팀들에 비해서 인기가 사그라들었고 주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지금 BTS의 활동 연도를 보면서 기록들을 보면은 BTS가 무슨 암흑기가 있었어 라고 말할 법한데 당시에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뭔가 상대적으로 BTS가 암흑기라고 불릴 만한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멤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그게 1, 2년 후에 끝났지만 당시 멤버들 입장에서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랐을 테고 그리고 보통 중소기획사에서 나온 그런 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팀들이 그렇게 1, 2년 인기가 사그라들고 지나가면은 대부분 그냥 개인 활동하게 되고 누구 군대 가게 되고 그렇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았기 때문에 BTS가 지금 돌아보면은 짧은 그냥 무명기를 지내고 잘 됐다고 보여지지만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평가가 많았어요. 그때 무명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BTS는 아까 말했듯이 대부분 팀들이 그럼 개인 활동을 하고 누구 잘생긴 애는 뭐 드라마하고 누구는 예능하고 개인 활동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길을 가는데 거기서 오히려 BTS는 아니야 우리가 음악을 더 잘해야겠다. 우리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었으니까 랩 연습 더해. 춤 연습 더해.
노래 연습 더 해. 그리고 우리가 곡도 만드는 연습도 하자. 그리고 우리가 팀으로서 더 뭉치자 해서 팀으로서 단결하고 음악 공부를 엄청 하고 연습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일단 첫 번째 다른 스텝이었다. 그리고 나서 흘러가는 얘기들은 우리들이 아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BTS가 해외에서 오퍼들이 오거나 어떤 되게 작은 행사, 뭐 작은 기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이런 온라인 계정에서 해외 팬들이 얘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는데, 사실 이것까지도 많은 팀들이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니까 오히려 해외 활동을 더 많이 하고, 해외에서 오퍼가 오면은 거기 적극적으로 하고 마케팅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팀들이 많아요. 예전에 몬스타엑스부터 뭐 세븐틴도 있었고 최근에 펜타곤도 있었고 막 그런 팀들이 대부분인데, BTS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달랐던 점은 이들의 세계관이 나오죠. Love Yourself. 그러니까 이게 해외 팬들 중에서 약간 소외받았던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면은 약간 상처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원래 성향이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일본어로 말하자면 히키코모리, 방에서만 지내고 뭐 밖에 나가기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오타쿠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도 있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다 BTS를 봤을 때, BTS 음악을 듣고 이 친구들의 얘기를 귀 기울였을 때 이게 진짜 스토리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BTS는 한국에서 데뷔를 했는데 중소기획사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같이 데뷔하거나 경쟁했던 다른 팀들에 비해서 밀려서 인기를 못 얻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은 다른 팀들처럼 해체외기로 가지 않고 오히려 팀으로 단결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노력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면서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연예인들, 스타들한테는 발견하지 못했던 전 세계의 그런 뭔가 소외된 친구들이 BTS에 주목을 하게 된 거고, 이렇게 듣고 뭐 이런 팀이 있다고 봤는데 진짜 같은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자기 돈 자랑하고 뭐 그러기만 하고, 또 BTS 같이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음악을 하는 친구들은 있었죠. 근데 그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인 거예요. 그냥 기획사에 의해서 그냥 좋은 얘기하고 좋은 노래를 하지만, 그 친구들은 알고 보면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사고만 치고 돈 엄청 많이 벌고 그냥 연기만 하는 거죠. 근데 BTS를 봤는데 얘네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Love Yourself, 이런 소외된 친구들이 봐도 BTS는 당시에 Love Yourself를 말하지 못할 것 같은 거야. 남들한테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인 거야. 그 친구들의 입장이. 중소기획사에서 나와서 마케팅을 못하고 노래나 춤을 잘 추고 좋은 멤버들인데도 밀려갖고 인기가 없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고, 그래서 해외를 전전하고 막 마케팅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계정으로 직접 마케팅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냥 각자 살 길 나가고 편한 쉬운 길을 택할 것 같은데, 팀으로 뭉치고 음악 공부를 더 하고 연습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하는 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친구들은 이건 진짜다, 얘네들은 이제까지 봤던 가짜 스타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진짜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낀 친구들 입장에서는 BTS는 그냥 연예인, 뭐 좋은 노래하는 그냥 아이돌이 아니라 뭐 K-팝 이런 거 상관없이, 얘네들은 어떻게든 내가 도움이 되고 싶어, 얘네들한테. 얘네들 스타로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BTS가 스타가 되는 게 아미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이제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야. 그냥 내가 이제까지 동경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팔로우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성공이 뭔가 내 성공, 그리고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하나의 목표가 된 거죠, 이 아미들은. 그래서 BTS와 아미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된 거예요, 다른 팬클럽들과 다르게. 이 친구들이 점점 전 세계에서 모이게 되죠. 조금씩 있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니까 엄청 큰 인원이 되고, 아까 말했듯이 단순히 이렇게 다수의 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미들은 엄청나게 열렬한 지지자가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BTS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BTS를 통해서 세상을 바꿔야 되고 우리 인생을 걸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힘이 작용한 거죠. 이 친구들의 다수는 이제까지 항상 소외되어 있었고 버림받고 되게 힘든 상황에서 살았었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 작은 무엇 하나 바꿔보지 못했던 친구들인데 BTS가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진짜로 그걸 해보려고 했고 해보다 보니까 뭐 어디 차트에도 올라가고 뭐 어디 유명한 방송에도 나가고 우리들이 모였더니 이게 되네? 그래 우리들이 BTS 끝까지 1위까지 갖고 가자. 그 힘들이 진행되니까 막을 수가 없던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연적인 거예요. 우연한 상황에서 BTS가 거기 있었고 BTS가 아주 우연하게 작은 무명기를 거쳤고 그랬던 친구들의 세계관이 Love Yourself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거기서 좋은 선택들 몇 개를 했고 그게 여러 가지 맞물려 가면서 이 폭발력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현지에서 BTS 현상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당시에는 전혀 이해를 못했죠. 특히 나중에는 이제 영화 앨범을 내니까 1위를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 전에 한국어 노래로서 빌보드 100에 10위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치면은 제가 뭐 특정 나라를 언급하면 뭐 비하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어쨌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생소한 나라의 가수가 우리나라 멜론 차트에 10위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 프로그램 돌려서 조작했겠네 라고 당연히 생각 드는 거죠. 이게 한국어로 된 노래도 아니고 심지어 영어로 된 노래도 아니고 일본어로 된 노래도 아니고 중국어 노래도 아니고 우리가 전혀 생소한 나라의 언어로 된 노래가 우리나라에서 차트인 10위 안에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가수에 대해서도 모르고 노래도 몰라. 그러니까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좀 이상하고 근데 우리나라의 소수의 팬들과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친구들 음악을 소비해줘서 10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작이다 이거 말도 안 되고 BTS가 누구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인기를 발판으로 한국어 앨범을 냈어. 그랬더니 1위를 해. 음악방송에서 1위하고 멜론 차트에서 1위를 해. 그래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도대체 얘네가들이 누군데. 근데 그게 BTS가 걸어간 길이었고 그러니까 이 현상을 제대로 바라보기가 어려웠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저는 그 진짜 이야기가 주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BTS만 가지고 있는 거고 다른 팀들이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내기 힘든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중소기획사에 나와서 다른 팀들과 경쟁해도 잘 안 됐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사실 노래도 좋고 뭐 멤버들도 괜찮고 실력도 있는데 상대적인 무명기간을 가지다가 근데도 이 친구들이 서로 합심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야 됐는데 근데 또 그 상황에서 서양에서는 막 스웩 이런 음악이 인기가 있어야 되고 그 빈틈을 이 친구들이 타고 가서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다시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부터 엄청 돈 많은 기획사들이 작정하고 막 5년 6년 프로젝트를 만들고 일부러 하려고 해도 이런 모든 환경이 조성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BTS 현상은 이례적으로 파급력이 있었고 저는 이 이후에 BTS 덕분에 뭐 많은 팀들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연관돼 있는 뭐 TXT도 있고 엔하이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 팀들은 수혜를 많이 받죠. 남성보다는 어쨌든 동양 여성들이 해외에서 그 캐릭터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성 팀들은 해외에서 직접 활동을 하고 영화 앨범을 내면은 빌보드 100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성 팀들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팀들은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BTS만큼 인기 있는 남성 팀은 나오기 힘들 거다. 그리고 또 BTS는 뭐 해외에 되게 오랫동안 인기를 얻는 보이밴드처럼 BTS는 40대 50대가 돼도 계속 인기를 얻을 거다. 그러니까 BTS는 그냥 그 팀 하나의 자체가 캐릭터가 된 거죠.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가 된 거예요. 뭐 심슨 같은. 그러니까 BTS는 약간 어나더 레벨이 된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BTS가 노래가 좋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뭐 마케팅도 잘했고 그 모든 요소가 있는 건 맞아요. 그 BTS가 그런
해외 팬들한테 어필이 되기 시작했을 때 아무리 BTS가 그런 스토리가 있고 Love Yourself를 말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와 관심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노래가 좋지 않거나 실력이 형편없었으면은 유입이 안 되고 거기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BTS의 성공 요인의 한 8, 90%는 그런 좋은 실력과 좋은 노래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8, 90%는 다른 팀들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BTS랑 다른 팀들이 빌보드 순위에서 100위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뭘까? 그러니까 그 한 5%, 10% 정도 차지하는 진짜 스토리를 BTS만 갖고 있고 남들은 안 갖고 있었는데 그 5%, 10%가 전체적으로 봤을 땐 미미한 수치일 수 있으나 그게 있고 없고의 차이로 총점은 갈렸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BTS 전부터 제 채널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원래 제가 마케팅의 그 진짜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용한 하나의 전략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BTS를 포함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근데 이것을 아까 말했듯이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마케팅적으로. 당연히 BTS 같은 스토리를 못 만드니까 그건 어나더 레벨인데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진짜 스토리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앞으로 점점 더 진짜 스토리의 파급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세상이 점점 버추얼, 가상현실로 가고 있거든요. 뭐 메타버스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사람들은. 그럼 인간은 뭐지? 나는 뭐지? 진짜는 뭐지? 그러니까 점점 더 반대급으로 진짜를 찾게 되는 성향도 나오는 겁니다. 가상현실로 갈수록 진짜를 찾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그러니까 연예계에 진짜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점점 더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들을 BTS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이 풀 스토리는 지금 뭐 한번 제가 특강을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게 얘기를 해보고 있어서 기회가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특강 영상을 한번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도 잠깐 말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정국님을 가장 좋아해요. 정국님의 춤도 저는 좀 좋아하고 춤 스타일 그리고 노래는 정국님이 가장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BTS의 좋은 노래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런 진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BTS이기 때문에 그 퍼미션 투 댄스가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고의 곡은 그 곡이지 않나. 그게 상징적으로도 정말 어나더 레벨인 곡이고 그 곡 자체도 굉장히 좋고 그 곡이 그냥 멜로디가 좋은 걸 떠나서 또 뜯어보면은 지금 BTS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팝적인 음악 사운드를 잘 만들어낸 노래예요. 이 곡이 가지는 상징성. 우리가 춤추는 데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가 BTS가 말하기 정말 좋은 얘기지 않나. 이런 코로나 시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BTS가 동양인으로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BTS가 어쨌든 군무로서 주목을 받은 부분이 굉장히 큰데 우리들의 그 내면의 소리 우리가 몰입을 해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감정에 취하는 그 행동을 춤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 모든 게 잘 어우러져서 그 노래가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이거 편집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진심 펀치, 진심 리뷰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팀으로 리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